여러분, 오늘은 제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한테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이거 모르고 빌라 매매하거나 전세하면은 정말 크게 실수하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.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전사이트입니다.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. 제가 근생 빌라에 살고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. 근데 정말로 안타까웠던 게 전세 사기를 당해서 집이 경매가 나왔었는데,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더 붙었더라고요. 그게 바로 근생 빌라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사실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이런 근생 빌라를 선택한 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. 첫 번째,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. 이런 정말 필요한 지식들을 알려주지 않는다.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지금부터 이 유튜브에 많이 풀어드릴 거니까 집을 살 때, 전세 들어갈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는 이 집을 짓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습니다. 물론 이게 문제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.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근생 빌라를 만들게 되었다. 이 두 가지의 원인 때문에 근생 빌라에서 돈을 많이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그럼 제가 근생 빌라가 뭔지, 왜 발생하는지,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, 이게 실사례로 어떻게 발생하는지, 이 네 가지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근생 빌라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. 말 그대로 이 근생이라는 거는 근린 생활의 줄임말이에요. 일단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집 주변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편의점, 슈퍼마켓, 세탁소 이런 걸 근린 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근생 빌라라는 건 우리가 주거를 해야 되는 이 빌라 공간 안에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준다는 거예요. 그럼 용도만 다른데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? 그럼 궁금증이 생기겠죠? 일단 이 근생 빌라가 왜 생기냐? 이 집을 지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뭐가 많아야겠어요? 바로 방을 많이 만들어서 월세를 혹은 전세를 많이 받아야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근생 빌라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. 왜냐? 크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주거용, 상업용, 근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. 그래서 주거용은 보통 방 하나당 주차대수 1대, 상업용은 0.5룸당 1대 이런 식으로 주차대수가 적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정된 주차대수 안에서 최대한 효율을 내려면 이런 근생 빌라를 추가하기도 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근생 빌라를 내가 혹은 내 친구가 사거나 전세를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,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매우 많습니다.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, 이행강제금. 그냥 쉽게 얘기해서 벌금이에요. 이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 집을 내가 상업용으로 전환할 때까지 계속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벌금은 면적에 따라서 또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. 두 번째는 대출이 안 나온다.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주택을 살 때 뭘 받죠?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죠. 근데 이 대출이 원칙상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우리 집에 만약에 불이 났어요. 어느 순간 화재보험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. 왜?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부분도 조심하셔야 된다. 네 번째는 매매 시에 불이익이 있습니다. 불이익. 내가 만약에 이런 근생 빌라를 분양을 받거나 매매를 했어요. 샀어요. 그래서 잘 살다가 한 3년 이후에 2년 이후에 팔려고 내놨는데 사람들이 자꾸 계약하려고 했다가 안 하는 거야.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근생 빌라 누가 사요? 이러는 거예요. 왜냐? 첫 번째, 대출이 잘 안 나온다 그랬죠.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. 그리고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꺼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변보다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. 그리고 5번째,
그래서 임대에서도 불이익이 있다.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를 주고 이 전세금으로 내가 다른 데 이사 가려고 했더니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자꾸 보증보험을 해달래. 근데 이 근생 빌라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이 안 됩니다. 요즘 같은 시기에 빌라에 보증보험이 안 된다? 굉장히 큰 이슈예요. 요즘에는 더군다나 빌라 전세를 잘 안 가려고 하는데 보증보험까지 안 되면 굉장히 임대 빼기가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누가 사냐? 20, 30대 친구들, 사회초년생, 그리고 신혼부부,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. 실수. 내 재산을 지키려면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공부를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. 그래서 꼭 이 영상을 여러분의 친구들한테 잘 공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죠? 어떻게 확인하는지. 이거 딱 하나만 알면 돼요. 이 영상 이 부분 30초만 보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. 어떻게 확인하냐? 건축물 대장이라고 있습니다. 세움터라는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. 무료로. 내 재산을 지키는데 무료로 이 서류 한 번만 확인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. 여기까지만 알고 실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, 현재 이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에요. 그래서 사당동에 있는 한 빌라고 3억에 감정이 됐습니다. 그런데 물건 종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? 근린상가라고 돼 있어요. 근린생활시설이랑 똑같은 말입니다. 왜 주거용으로 안 돼 있고 이걸로 돼 있지? 제가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?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된다. 세움터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받으면 이렇게 뜹니다. 집합 건축물 대장 전유부를 보셔야 돼요. 보시면은 2층에 해당 호수 사용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. 즉 여러 가지로 표기가 될 수 있어요. 뭐 사무소, 근린생활시설, 뭐 사무실, 편의시설,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질 수 있는데 일단 주거용이 아니면 의심해 보셔야 된다. 그래서 사무소로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근생 빌라라는 거예요.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게 이 빌라에 보증금을 무려 2억 3천이나 넣고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. 물론 이분은 제일 1등 권리이기 때문에 다행히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빌라를 샀거나 전세 사기를 당했거나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된다.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게 특히 빌라를 살 때, 빌라를 임대할 때 이 세 가지 단어는 기억하자. 줄여서 말하면 등건세예요. 등건세. 제가 만든 단어인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요.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하고요.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세금 완납증명원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. 이 세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? 그러면 빌라로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. 등건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 꼭 2030 내 친구들 아니면 내 동생한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렸고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다소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무겁게 얘기했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. 꼭 아셨죠?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